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의 주요 주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특히 나스닥 지수가 2.24%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의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진 데다 연준 정책의 불확실성,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등이 뒤섞이면서 주가를 짓누른 것이란 분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2기 행정부에서 미국의 완전 자율주행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자율주행 면허를 부여하는 권한이 연방정부로 단일화되면 테슬라 로보택시에 대한 승인 절차가 대폭 감소하면서 확실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오는 21일 엔비디아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은 기술주와 AI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주춤하는 시장의 향방을 결정짓는 방향타가 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에 인사드리는 하루 대표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또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나오면서 지수 자체는 또 상승을 했지만 개별 종목들로는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트레이드 그다음에 금리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낙폭 과대라는 인식 속에 있는 우리 증시가 이번 한 주는 또 어떤 양상을 펼쳐질지 오늘 방송 50분 함께 하시면서 관련된 밀착 종목 두 종목도 함께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일주일의 시작이 기분 좋게 빨간불로 물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 동안 이 힘이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식광장 통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전략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투데이 증시 이슈들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얘기부터 나눠보실까요? 미국 증시를 지금은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요일에도 주가 지수가 목요일에 이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여전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럼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래도 이제 역사적으로 항상 12월이 되면 연말 랠리를 이어갔던 뉴욕 증시이기 때문에 네. 충분한 조정이 또 있어야지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워낙 고점에서 계속 놀았기 때문에 맞아요. 당연히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였고, 그로 인해서 이제 뉴욕 증시도 역시나 조정을 받는 흐름. 거기다 이번 주에 또 중요한 발표가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남아 있는데 전 세계 이제 또 글로벌 투자자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엔비디아의 어떠한 성과 이런 것들을 조금 주목을 해보면서 시장 대응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전까지는 우리 증시도 조금 이런 관망적인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연말 랠리를 대비해서 조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내 증시겠죠. 과연 뉴욕 증시에서 하락 흐름이 나올 때 여기에 커플링되는 현상을 보일지, 아니면 우리는 조금씩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제자리로 찾아갈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이슈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서 완전 자율주행 얘기를 조금 짚어봐야 되려나 싶습니다. 2기 행정부에서 대폭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규제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또 가장 크게 웃게 되는 게 머스크 쪽이겠죠. 일단은 지금 이제 돌아가는 걸 보니까 네. 머스크의 이제 또 아는
또 이제 친한 그런 분이 음. 이제 교통부 장관에 될 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인맥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네. 미증시 안에서도 이 자율주행, 그다음에 전기차, 그다음에 뭐 로보택시 이런 섹터들이 주춤을 했던 이유가 이제 규제 때문인데 맞아요. 이렇게 이제 그 친 일론 머스크 측이 이제 교통부 장관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규제로 쌓여 있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 산업 전반적인 흐름이 또 바뀔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섹터 사실 이제 좀 조정을 많이 받았고 그렇다 할 모멘텀 그다음에 뭐 실적적인 부분 개선 사항들이 사실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번 대선 이후로 어떠한 이제 발판이 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가 또 다가온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 지금 이미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시세를 또 보여줄 만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오늘 또 많이 올랐던 특징주랑 그다음에 밀착 종목 앞으로 올라갈 특징주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불안감, 우려감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증시로만 놓고 봤을 때는 머스크가 탄탄대로를 조금씩 뻗어 나가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머스크를 따라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저점에서 이제 고개를 들여놓은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잠시 후에 밀착 종목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오는 21일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2분기 실적 발표 때도 사실 시장의 예상치는 뛰어넘었었지만 그보다도 기대가 더 컸기 때문에 주가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조금 예상을 하고 있으실까요? 뭐 실적은 물론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사실 그게 이제 투자자들 혹은 이제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시장 그러니까요. 방향성이 또 달라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그동안에는 이제 AI와 관련된 이런 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네.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사실은 이제 실적 발표가 나면 AI 소프트웨어 주들이 이제 실망 매물들이 나와주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부터 좀 체크를 해보면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이제는 조금 AI로 인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에 들어와 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관련 AI 소프트웨어 주들도 상승 랠리를 또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이제 국내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을 좀 미뤄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쯤에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있고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미증시의 모멘텀 같은 것들 체크를 해봤을 때 AI 소프트웨어 관련 밀착 종목도 한 종목 취재해 왔으니까 뒤쪽에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까지는 AI에 대한 기대감만을 가져갔다면 이제는 확실하게 수익성으로까지 연결이 되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AI도 돈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AI 소프트웨어 쪽이 조금 더 집중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세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보는 이슈들 이렇게 미리 보기 통해서 간략하게만 짚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팩트체크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슈에 맞는 밀착 종목도 2가지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정확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50분까지 꼭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홉 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주식광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 2가지,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정보들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는 이 방송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밤 11시에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이 라이브 방송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밀착 종목들의 정확한 정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 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얼른 스캔해서 들어오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보너스로 받아가실 수 있는 장중 혜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시장이 계속해서 급변하는 추세다 보니까 그날 급등하는 종목으로 단기적인 수익을 챙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하루 대표님만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불수급 포착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포착기에 선별되는 종목들을 장중에 팍스 통신망 안에서만 공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모든 혜택은 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에게만 제공되는 거니까요. 하단에 QR코드 방송 끝나기 전까지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마감된 국내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 시장이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시원하게 올라갔죠. 2.16% 오르면서 2,469선까지 오른 상태고요. 코스닥 지수는 그에 반해 조금 약하기는 했습니다. 0.6% 오르면서 689선에서 오늘 장 마쳤습니다. 오늘 특히 코스피 지수의 상승은 삼성전자가 이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장 마감된 후에 삼성전자가 공시를 내놨던 바 있습니다.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혔었죠.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6%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삼성화재, 삼성 SDI 등의 삼성그룹주 전반이 오늘은 오름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이 시총 상위단에서 HLB가 FTA 통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5% 상승이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눈에 띄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자동차 전반에도 온기가 퍼졌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 잠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대형주에서는 상승이 조금 도드라졌던 편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중소형단에서는 조금 힘이 약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래도 이 전반적인 시세로 본다면 국내 증시가 조금씩은 제 자리를 찾아가려는 건가 싶기는 한데 이번 주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조금 아직까지는 아쉬울까요? 조금 아쉬운 흐름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지금 양 지수 모두 5일선을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제 우리가 바닥을 다진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바닥이 아직은 이제 외바닥이라는 점, 쌍바닥이 아니라 외바닥 상승인 점. 그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다라는 점, 그런 실적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다라는 점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땐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특징적으로는 삼성전자가 5%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갭을 또 크게 띄워서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음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어요. 이제 뭐 자사주 매입 10조 원 공개가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긴 하지만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이 들어와 줬어요.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이 들어와 줬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이 매수를 하는 흐름이었고 나머지 외인과 기관은 반대로 매도 포지션을 우위로 뒀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 들어왔던 외국인의 수급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우리가 좀 비판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가 주려면 일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단발성으로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급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이 되는지 여부를 좀 먼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나 금리 변수 이런 것들을 둘러봤을 때도 2차 전지라든지 뭐 자동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낙폭이 심했어요. 근데 그게 낙폭이 과대하다라는 그런 공감을 하는 위치까지 내려왔다라는 것들이 시장에 조금씩 반영이 되면서 오늘 일부 반발 매수들이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수 상승에 어느 정도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주 같은 낙폭 과대 위주 종목들이 수급이 단발성이 아니라 일정하게 좀 들어와 주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 봐야지만이 우리 시장이 또 단계적으로 올라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계속해서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는 시장 상황인 만큼 이런 변동성 강한 시장에서도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섹터, 그다음에 종목 제가 뒤쪽에서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상승 아직까지는 안심하기에 이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닥을 완전하게 다졌냐라는 물음을 받았을 때 아직까지는 모르겠다라고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외바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쌍바닥을 다질 때까지는 조금 더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또 해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는 역시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큰 변수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연관지어서 저희가 이제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것들 잠시 후에 만나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이렇게 변수를 품고 있는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는 시장 안에서 나는 도대체가 혼자서 전략을 세우기 쉽지 않다라고 느끼신다면 하루 대표님의 전략을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에서 공개해 주시는 밀착 종목들만으로도 정말 힘 있는 상승률을 보여주는 종목들 기가 막히게 캐치해서 가져오시는데요. 우리 기술 한번 살펴볼까요? 11월 4일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 날에 바로 공략을 해주셨는데 현재도 보유 중이면서 8%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산과 관련해서도 놓칠 수 없겠죠. 현대 로템도 11월 6일에 말씀을 해주시고 11월 7일 바로 다음 날에 공략을 해주셨는데 현재 5% 넘게 진행 중인 상황. 또 디어유 같은 경우에도 엔터로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역시나 6% 가깝게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셔야 될 부분,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잠시 후에도 특징주로 다시 살펴보겠지만 AI 소프트웨어가 아직까지는 조금 빛을 발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죠. 11월 8일에 말씀을 해주시고서 바로 그 다음 거래일인 11월 11일에 공략을 해주셨는데요. 28% 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힘있게 올라가는 종목, 다 하루 대표님이 밀착 종목으로 선별해서 가져오신 종목들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종목들 나는 왜 놓쳤을까 참 아쉬우시겠죠. 어떤 전략이 부재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놓쳤는지 일단 종목들 전략을 어떻게 세우셨었는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한글과 컴퓨터를 보고 있으면 나도 저 종목을 왜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조금 접근을 하셨던 종목일까요? 일단은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이제 섹터 전반적으로 뭔가 턴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포착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한글과 컴퓨터는 조금 이전에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모멘텀을 가졌을 때 가장 먼저 움직여줄 거라는 생각을 또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한글과 컴퓨터 말고도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시세 줄 수 있는 종목 제가 뒤쪽에서 가지고 왔으니까 한글과 컴퓨터를 공략하지 못하신 분들 뒤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난주 종목부터 한번 수익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월 13일에 공략을 했던 디어유라는 종목이고 지금 최근 엔터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진다. 이제 막 턴해서 돌아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다시금 이제 실적 그 시기를 좀 지나서 영업이익이나 실적 부분들이 턴되는 그런 구간들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어유라는 종목은 지난주 수요일에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 물론 여기 전고점 돌파를 제가 목표로 삼고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전략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조금 상단 부분 슈팅이 나와주면서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흐름들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39,9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충분히 이제 1차 상승이 나오고 눌림목 이후에 2차 이런 N자 파동을 그려본다면 4만 원 그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때 같이 공략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목표가까지 같이 끌고 가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11월 4일에 원전 관련주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갔던 종목이고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추세대로 잘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하단에 하늘 색깔 표시된 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은 좀 끼가 있는 게 급등을 할 때는 이렇게 또 상승세를 강하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제 120일 선에서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는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략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던 시점이 딱 이 12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 있을 때 이제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요 자리라면 굉장히 손익비 좋은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원전 관련 개별 이슈 SMR 관련주라고 또 설명을 드렸어요. SMR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을 또 상당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라라고 설명을 드렸고 1차 목표가였던 2,400원을 터치를 해줬습니다. 물론 이제 꼬리를 좀 달고 내려오긴 했는데 충분히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2차 목표가는 제가 한 2,600원 부근, 정고점 부근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2차 목표가까지 홀딩을 하고 수익을 또 극대화시켜 보시길 바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공략주는 한글과학 컴퓨터라는 종목이고 11월 8일에 같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도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이제 시세를 만드는 이제 추세를 바꾼다고 하는 건 저점이 높아진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저점이 한 번, 두 번에서 이렇게 높아져 있는 요 구간에서 제가 이제 공략주로 가지고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윗골을 좀 달긴 했지만 시세를 보여주기 위한 이런 거래량들이 이제 갑자기 늘어났죠. 이전에 없었던 거래량이 이제 연출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또 강한 양봉을 만들고 슈팅이 또 크게 나와주면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그리고 이제 3차 목표가는 25,000원을 잡아드렸는데 25,000원까지 오늘 터치를 하고 꼬리 달고 좀 내려와주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상승률은 한 28%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로 이전에 굉장히 크게 올라갔던 종목인 만큼 또 한 번 이제 AI 소프트웨어라는 그 큰 테마 안에서 또 가장 먼저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또 일론 머스크로 인해서 또 한번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재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슈팅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한글과 컴퓨터 말고도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중에 또 한번 시세를 보여줄 만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은 제가 뒤쪽에서 AI 소프트웨어 관련 밀착주로 가지고 왔으니까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해 보신 것처럼 하루 대표님이 밀착 종목으로 가져오시는 종목들은요, 이슈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차트상으로 자리까지도 확실하게 찾아봐 주시면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로 선별을 해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밀착 종목이 오늘도 준비돼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잠시 후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만나봤던 세 개의 종목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어유, 엔터와 관련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뒤통수 치는 섹터가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엔터를 짚어주신 바 있는데 확실하게 조금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이 안에서 플랫폼과 관련된 디어유를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하셨고 전략이 확실하게 맞아떨어진 바 있습니다. 5% 정도의 상승이 일어나면서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은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셨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우리기술, 원전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한번 상승할 때는 확실하게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상승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하셨었고 특히 120일선에서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공략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또 짚어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맞아떨어지면서 2차 목표가까지 달성하는 모습 나타났죠. 상승률 10% 기록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한글과 컴퓨터 28%의 상승을 이뤄낸 종목이 됐습니다. 저점을 높여가는 게 확인이 됐고 거래량이 이제 실리는 모습들까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장 안에서는 머스크와 관련해서 또 우주항공 재료가 굉장히 힘이 강하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이와 관련해서도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끼가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원한 상승을 보여주는 수익 종목이 됐다라고
있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런 밀착 종목들 나는 놓쳐버렸네라고 아쉬워하시지 마시고요. 오늘도 새로운 밀착 종목들 준비돼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밀착 종목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박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장중에 보너스 혜택 받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장중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혼자서는 참 선별해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하루 대표님의 불수급 포착기와 함께한다면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안에서도 시세 분출하는 종목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이 포착이 됐었을까요?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됐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오늘 또 상한가를 달성을 하고 지난 방송을 놓치셨으면 또 얼마나 아쉬우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오늘 포착된 종목까지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지금부터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포착이 됐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불수급 포착기 말 그대로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줬기 때문에 실시간 종목 관심도가 높아지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하고 거래량이 늘어야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수급이 들어와 준 게 이제 포착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의 관심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태의 종목을 이렇게 바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얘가 충분히 이제 조정이 나오는데 일정 구간 빠지지 않고 일정 구간 이제 들어온 수급이 나가지 않는 것들을 확인을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제 눌림목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눌림목에서 공략을 했을 때 이 들어온 거래대금 그다음에 수급이 어떻게 다시 표출이 되는지 그게 이제 또 수익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 포착기에 포착된 종목을 제가 좀 선별을 해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이제 이전 거래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함께하는 이제 박스통신망 안에서 오전 11시 24분에 이제 포착이 됐다라고 여러분들께 알람을 드렸는데 그 종목이 이제 루닛이라는 종목이고요. 포착 이후에도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오늘 금일 또 강한 또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오늘 27%가량 상승으로 마감을 한 그런 종목입니다. 자, 루닛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이전 거래일인 금요일에 이렇게 또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러고 나서 오늘 들어온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시세가 분출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좀 쪼개서 분봉상의 흐름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방송에 나와서 이 루닛을 설명을 드리면서 자 이렇게 노랗게 표시된 게 뭐냐 돈이 들어왔다 골드라인 이렇게 노랗게 표시된 부분들이 수급이 들어온 부분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돈이 들어와서 이제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구간을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처음으로 이제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됐던 시점이 12월 12일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들어왔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 그 캔들이 수급이 일정 구간 빠지지 않고 여기 보시면 이 기준봉이라고 하는 이 봉을 이탈시키지 않고 이렇게 소화해내는 흐름이에요.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 들어온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고 소화해내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그냥 단기성 시세 분출이었으면 이렇게 꼬꾸라 내리면서 이제 기준봉 이탈을 하면서 내려왔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일정하게 들어와준 수급이 이 기준봉을 이탈하지 않고 소화를 해내면서 다시 한번 조정을 거치고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이런 골드라인을 형성을 하면서 수급이 들어와 주는 것들을 포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이렇게 골드라인이 지난 14일에도 포착이 됐고 15일에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15일 또 강한 흐름 만들어내면서 또 수급이 들어와 준 것들을 확인이 됐죠. 그러면서 오늘 27%, 28% 가량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굉장히 큰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 안에서도 좀 분봉으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같은 경우도 골드라인이 지난 15일에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일정 구간을 횡보하는 흐름이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어온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고 일정 구간 횡보를 한다는 거는 이 물량들을 소화해내고 수급이 이탈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탈되지 않고 수급이 일정하게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오늘 18일 또 강하게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설명을 드려서 그리고 박스통신망 안에서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이 종목을 함께 공략을 하신 분들이라면 또 큰 상승률을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루닛이라는 종목 나는 같이 함께 못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또
장중에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된 종목을 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된 종목은 퓨런티어라는 종목이고요. 오늘 11월 18일 퓨런티어 이렇게 가이드가 나왔고 제가 이렇게 차트를 설명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포착된 시점에 이미 한 12%가량 상승이 나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전 고점 부근이고 여기 이제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 순간 추가적인 상승, 돌파 매매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불수급 포착기 포착된 퓨런티어를 박스통신망 안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오늘 24% 넘는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이고 분봉상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 오늘 장 초반에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9시 한 40분쯤에 포착이 돼서 박스통신망 안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이렇게 골드 라인이 나와 있는 상황,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와 줬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런 고점에서 사기보다는 충분히 이제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치는데 일정 구간, 여기 보시면 제가 네모 박스를 쳐놓은 이 구간이 분봉상의 흐름이에요. 오늘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이렇게 일정 구간 횡보를 하면서 이때 앞에 들어왔던 수급이 이탈되지 않으려고 하는 흐름들이 포착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금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얘가 이제 24%까지 포착된 이후로 약 10%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된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뭐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 들어온 수급이 이탈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또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드리는 박스통신망 안에서 드리는 불수급 포착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루닛, 그다음에 퓨런티어를 함께 공략하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또 장중에 지속적으로 이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나도 이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된 종목으로 함께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박스통신망 안에서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하루 대표님의 불수급 포착기에 도대체 어떤 종목들이 선별이 됐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도 공개를 해주셨던 바가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바로 주인공은 루닛이었는데요. 오늘 엄청난 슈팅이 나오는 모습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이미 말씀을 해주셨고요. 포착 이후에 8%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오늘은 27%의 상승이 일어나면서 확실하게 금요일에 안내를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시세를 확실하게 즐겨보셨을 것 같습니다. 골드라인이 형성된다라는 걸 차트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올 때 골드라인이 명확하게 생기는 걸 확인을 해봤는데요.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골드라인도 굵게 더 짙어지는 것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런 시점들을 다 파악하시면서 골드라인이 한 번만 형성됐다고 바로 안내를 해주시지 않습니다. 이 들어온 수급이 확실하게 나가지 않고 버텨주는지, 그 다음에 골드라인이 또 한 번 나타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안내를 해주시니까요. 너무 위험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대표님의 전략을 한번 믿고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큰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놓쳐서 아쉽다라고 하는 분들 위해서 오늘 또 추가적으로 한 종목 더 잡아줬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추가적인 종목은 바로 자율주행과 관련한 퓨런티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24% 종가 마감이 됐는데 포착한 이후만 해도 10% 넘게 올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한번 쏠린 다음에 바로 안내를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횡보 기간을 거치면서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지켜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이렇게 골드라인이 확실하게 굵게 생기는 걸 확인한 다음에 박스통신망 안에서 장중에 공개를 해주시니까요. 오늘 이런 종목들을 놓쳐서 너무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박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내일장에서 새로운 종목들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습니다.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셔야지만 이 모든 대표님의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움직여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뒤로 하고 저희는 새로운 밀착 종목을 또 통해 떠나봐야겠죠. 팩트체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방금 전에 퓨런티어를 만나봤었는데 계속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행 규정은
사실상으로는 테슬라에게는 조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을 대량으로 공급을 하려고 해도 이 연간 배치 가능 대수가 제한적인 상황인 건데요. 이제는 테슬라가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아직까지도 이게 확실하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기대감만 안고 가야 되는 상황 아닐까요? 단기적으로는 그런 기대감으로 움직여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게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단기적으로라도 이런 종목들을 또 관심 있게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속적으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이 시세를 이제 섹터 순환매를 돌고 있는데 뭐 자율주행, 그다음에 우주항공 뭐 등등등 이런 것들 이제 움직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또 이제 수급이 들어와주고 시세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퓨런티어가 가져오기 때문에 그 다음 단에 있는 이제 후발주들이 또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 후발주는 제가 오늘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자, 오늘 밀착 종목으로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밀착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퓨런티어는 사실 이제 뭐 자동차 전장용 카메라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고 검사 장비, 카메라 모듈을 검사 장비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검사 장비라든지 아니면 레이더, 라이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 이외에도 우리가 또 자율주행 하면은 가장 또 핵심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칩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칩과 관련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밀착 종목은 국내 유일의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종합 회사, 차량용 종합 반도체 회사라는 게 이제 또 중요하겠죠. 그다음 국내 유일하다라는 것도 여러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차량 인포테인먼트가 이제 자율주행의 핵심이 될 수 있는데 이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장에서 그 점유율이 글로벌 점유율이 이제 10.6% 가량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인포테인먼트 칩이 자율주행용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두뇌 역할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게 또 빠져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이런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한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그다음에 테슬라 모멘텀을 함께 받아서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이 또 바로 이런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사실 이전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시세를 보여줄 때 이 종목도 굉장히 크게 갔던 종목이에요. 이제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제 37,900원까지 찍어줬던 종목인데 지금은 주가가 이제 원래 자리까지도 내려온 상황입니다. 37,900원 하던 주가가 지금은 13,000원대로 이제 회귀를 한 상황인데 물론 이때는 이제 모멘텀이 부재했죠.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는 자율주행, 그다음에 전기차 시장에 대한 업황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굉장히 또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가치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지금 최근에는 그 아빠에서도 보셨다시피 퓨런티어를 보셨다시피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고개를 드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좀 봤을 때 충분히 이 차량용 반도체 칩을 만드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 중에서도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이 기업들도 다시 한번 시세를 이제 순환매를 이용한다면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거의 저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1,900원. 최근에 이제 저점을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이 종목을 좀 길게 본다라기보다는 이제 이평선의 저항 구간들이 또 강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13,000원에서 14,000원 혹은 15,00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반발 매수세를 이용해서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점이고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손절가가 조금 명확하고 짧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은 이 종목에 대한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는 좀 짧게 가져가시고 익절가는 이런 중장기 이평선 근처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조금 짧게 방망이를 짧게 잡고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느껴진 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인데요. 수급이 지금 거의 뭐 일정하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됐죠.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불수급 포착기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들어온 수급은 있는데 아직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이 종목 우리가 관심 있게 봐도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나
이제 단기 바닥을 다졌고, 근데 그 와중에 수급은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봤을 때 충분히 저점 매수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종목명, 그다음에 지금 여기선 설명을 다 못 드렸던 자세한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밤 11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살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율주행이 좀 단기성일지라도 오히려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놓고 본다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기대감을 안고 가져갈 수 있는 또 이런 단기성 전략이 오히려 잘 맞아떨어지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오히려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밀착 종목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국내 유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데에 또 포인트를 체크해 봐야겠죠. 글로벌 차량용 종합 반도체 회사인데요. 시장 점유율이 1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입지가 어느 정도 탄탄하기 때문에 수익성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차트상의 흐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근의 저점을 확인한 모습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손절 라인이 명확하다라는 또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평선까지는 단기적으로 접근 전략을 조금 세워보시려는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을 최저점으로 잡고 이평선까지 우리가 방망이를 짧게 잡고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수급도 한번 살펴봤죠.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들어온 수급은 있는데 나간 수급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지금이 오히려 눌림목이다,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모으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밀착 종목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 추가적인 대응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대표님께서는 따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이 라이브 방송 안에서 조금 더 세세하게 전략을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50분 전까지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또 AI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짚어봐야겠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다가올수록 이미 AI 관련주들에서는 좀 들썩거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대표님이 AI와 관련된 종목으로도 조금 잡아주신 바가 있었고, 그럼 우리가 좀 21일 전까지는 집중적으로 AI를 공략을 해봐야 될까요? 이제 단기적으로는 한번 시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은 엔비디아가 이제 올라갈 때 하드웨어가 먼저 올라갔어요.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 같은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칩을 만드는 회사들이 올라가 줬는데, 이제 조금 AI 소프트웨어 쪽에도 관심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또 이제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좀 봤을 때 그 이제 흐름이 국내 증시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주가 조정이 또 이제 크게 나왔던 이유는 실적이 예상만큼 나오지 않았던 탓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주도주, AI가 이제 4차 산업의 먹거리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돈은 언제 벌 건데? 라는 게 가장 큰 핵심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이 그동안은 굉장히 평이하거나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최근에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강하게 올라갔던 대표적인 기업이 뭐 이런 한글과 컴퓨터 같은 종목들, 그다음에 엠로 이런 종목들 보면은 지금 다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그 실적을 제대로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조금씩 좋아진 것들이 이제 우리 눈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씩 확인이 돼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도 지금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실적을 내고 있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것들이 우리 눈으로 실제적으로 그 숫자적으로 눈으로 확인이 되면서 주가가 반응을 했다라는 점, 그것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조금 이어지면서 국내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조정 많이 받았던 그런 종목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에서부터 조금씩 시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체크를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들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 아까 수익 리뷰하면서 설명드렸던 종목 중에 이제 한글과 컴퓨터를 가장 먼저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이전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뭐 폴라리스 AI, 이스트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AI 소프트웨어 모멘텀을 가지고 강하게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들이에요. 근데 그 주가가
전부 다 이제 반납을 하고 원래 주가까지 이제 회귀를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실적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결국에는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까고 보니까 숫자적으로 굉장히 이제 평이하거나 실망스러운 실적들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왜 이렇게 다시 반등이 나왔느냐, 세게 반등이 나왔느냐라고 하시면 이제 그동안에 조금 실망스러웠던 실적들이 개선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뒤쪽에서 설명드릴 밀착 종목도 역시 이런 실적과 관련해서 굉장히 또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 모멘텀으로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들고 왔거든요. 자, 오늘 밀착 종목에 대한 힌트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역시나 인공지능 솔루션을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 소프트웨어 관련주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내고 있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주가가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요 거래처, 공식 파트너사로는 이제 아마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 기업의 어떤 솔루션을 참고하고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기술력은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탄탄하다라는 게 입증됐다라는 점들을 두고 봤을 때 충분히 이 종목도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시세를 보여줄 만한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차트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올해 초부터 해서 굉장히 이제 상승 흐름을 많이 만들어냈죠. 고점을 찍고 지금은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다가 여기 240일 이동평균선, 48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반등이 또 강하게 나오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승할 때 주가의 이제 거래량들을 보면은 굉장히 강한 수급이 들어와 줬는데 조정 시에는 이전에 들어왔던 수급에 이제 비교가 안 될 만큼 적은 이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마른 조정이다라고 하는데 들어온 거래량에 비해서 빠져나간 수급이 굉장히 적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시도하면서 정고점 근처까지 붙이는 흐름들은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이 자리에서 정고점 돌파 혹은 돌파 후에 지지 후에 반등 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차트를 좀 가까이서 보시자면 역시나 이 종목도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된 종목입니다. 이제 올해 그다음에 이번 달 초부터 지속적으로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됐던 종목인데 제가 이렇게 포착된 후에 이렇게 막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일정 구간 횡보를 하면서 저점을 계속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죠.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어느 일정 구간 가격대를 지켜주는 이런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면 이 종목은 들어온 수급은 있고 아직 빠져나간 수급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횡보 후에 다시 한번 반등 나와주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반등이 나와줬죠. 그리고 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제 횡보하는 박스권 안에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게 지금 분봉상의 흐름이라서 그런데 일봉상으로는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포착을 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 안에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같이 공략을 한다면 아까 보여드렸던 일봉상의 저점, 일봉상의 고점도 한번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78,300원에 고점을 형성을 해놓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66,60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고 충분히 이 고점까지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그다음 손절가와 같은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밤 11시에 제가 라이브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오늘 밤 11시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에서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두 가지의 밀착 종목 앞에 자율주행 관련주,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두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을 브리핑할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11시 라이브 방송까지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이게 참 이제는 돈이 되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표면적으로 하드웨어만 움직여왔던 과거와는 다르게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온기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밀착 종목을 바로 선별해서 가져오셨는데요. AI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는데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기업들을 글로벌 공식 파트너로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사업성 탄탄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차트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봤습니다. 하락 추세 이후에 반등이 나온 다음에는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평선을 단숨에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 있는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이제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후에는 더 큰 시세가 분출된 가능성까지도 열어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된 종목이라고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골드라인이 형성됐다는 건 올라갈 때 또 그만큼 힘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현재 횡보 중이라 시동을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 진행하시면서 더욱더 세세한 전략들 세워주신다고 하니까요.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대표님만의 필살기를 가지고 있으신 하루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언제나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